한글 창제, 치국이, 앙부일구, 혼천의,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사군육진개척, 용비어천가. 이걸 다 한 사람이 한 겁니다. 한 명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괜찮았을까요? 세종대왕, 조선 4대왕, 재위기간 32년,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사람, 그리고 어쩌면 한국 역사상 가장 바쁜 사람. 오늘은 영웅 세종이 아니라 한 사람 세종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세종의 하루, 이게 가능한 일정인가? 세종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새벽 5시, 기상. 새벽 6시, 경연 시작. 신하들과 경전 토론. 아침 8시, 조회. 신하들 보고받기. 오전 내내. 국정 업무. 문서 검토 결제. 지시. 점심은 짧게. 오후. 또 경연. 또 업무. 저녁. 경연 또 한 번. 밤. 혼자 독서와 연구. 경연이 하루에 3번입니다. 출근해서 공부, 점심 먹고 공부, 퇴근하고 공부. 이게 왕의 일과였습니다. 이 일정을 현대 기준으로 환산해 볼게요. 기상. 새벽 5시. 취침. 자정 이후. 실질 업무 시간. 하루 약 16시간에서 18시간. 주 7일. 52주. 32년. 주 7일 18시간 근무를 32년. 현대 노동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종은 업무 외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 태종이 책을 숨길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가 공부 좀 그만하라고 책을 압수했습니다. 보통 반대 아닌가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 몸은 괜찮았을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일하고 틈틈이 혼자 공부까지. 그걸 32년. 몸이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세종이 아팠다. 실록에 숨어있는 과로의 흔적들. 세종실록에는 세종의 건강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눈병, 당뇨, 부종, 피부병, 이질, 관절염. 이게 한 사람이 앓은 병 목록입니다. 세종실록은 어떤 면에서 한국 최초의 건강검진 기록이기도 합니다. 특히 눈병이 심각했습니다. 세종은 30대 중반부터 눈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40대에는 문서를 직접 읽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글 창제는 40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크게 나빠진 상태에서. 잠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직접 한 말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요즘 몸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러나 나라의 일을 어찌 멈출 수 있겠는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문서를 읽기 어렵다. 그래도 신하들이 읽어주면 된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눈이 안 보여도.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는데 세종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의지가 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는 멈추지 않았을까? 완벽주의자의 심리. 세종을 이해하려면 아버지 태종을 먼저 봐야 합니다. 태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냉혹한 왕 중 한 명이었어요. 왕권을 위해 처남들을 죽였고 자신의 형제들도 죽였습니다. 세종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왕이 됐습니다. 태종이 세종에게 남긴 유산은 2가지였습니다. 강한 왕권, 그리고 그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 세종이 왜 그렇게 많은 일을 직접 했는지 실록에서 단서가 보입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살펴봐야 한다. 신하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완벽주의자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내가 해야 제대로 된다. 남에게 맡기면 불안하다. 조금만 더 하면 완성된다. 이 심리가 32년을 움직인 겁니다. 물론 현대의 심리 진단을 그대로 과거 인물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록 속 세종의 모습은 완벽주의적 번아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세종의 완벽주의에는
또 다른 뿌리가 있었어요. 세종실록을 읽다 보면 세종이 유독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당한다. 이를 내 어찌 모른 척하겠는가. 백성이 굶는다는 말을 들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진짜였을 겁니다. 적어도 실록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왕권의 무게, 내가 해야 한다는 완벽주의, 백성에 대한 진심 어린 책임감. 이 세 가지가 세종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있었는데도.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위험한 과로의 형태 중 하나가 이겁니다. 멈춰야 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 그 이유가 남을 위한 것일 때 세종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는 걸.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뭔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은 가장 아픈 시기에 태어났다. 훈민정음. 지금의 한글이 완성된 건 1443년입니다. 세종 나이 46세. 이미 눈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당뇨도 심해지고 있었고 부종도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글 28자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종이 이 일을 끝까지 주도했다는 겁니다. 몸이 무너지는 중에도 한글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한자가 있사옵니다.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거스르는 일이옵니다. 세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해 만든 것이다. 몸도 아프고 신하들도 반대하고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세종이 직접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불쌍히 여겨. 이 말이 핵심입니다. 한글은 세종의 업적이기 전에 세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몰라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몸이 망가지는 중에도 놓지 못한 마음. 한글은 번아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번아웃에 가까운 과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평생 아팠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붓고 당뇨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한글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막을 읽을 수 있는 건 어쩌면 한 사람의 무너지는 몸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사. 기억하는 사람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선 관리들의 진짜 직장 생활, 파직, 좌천, 귀양. 조선판 직장인은 생각보다 불안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고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사람사입니다.